저기도 똑같은 건데 여기에 클릭이라고 한 다음에 함수 이름을 적고 함수를 따라 만들지 않고 여기에다가 직접 그냥 이름 없는 함수를 직접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괄호 열고 괄호에 함수 이름만 들어가야 되는데 함수 자체가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펑션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함수 이름이 없는 괄호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그래서 이게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안에 클릭이라는 거 함수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맨 끝에 이제 가로가 되어 있는 거, 이거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는 이제 특이한 차이점이 클릭이라고 되어 있는 이제 이벤트명과 함수 이름을 적어놓고 가로를 닫은 다음에 함수를 따라 적어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함수를 그냥 이름 없는 함수를 익명 함수를 그냥 그대로 가로에다 집어넣었습니다. 대신에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거 가로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표현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바스크립트에 이제 우리가 이벤트 함수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이벤트 함수 방법들은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내용들이 좀 더 있어요. 이벤트 함수나 이벤트 콜백 함수의 내용들은 어쨌든 표현 방법들에 대해서만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객체, 그리고 문서 이제 구조, DOM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 배워드리게 되겠는데, 이것들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좀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우선 자바스크립트라는 것들을 그냥 오늘 시간은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제 내장 함수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장 함수라고 하는 표현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은 좀 이제 사용자가 이제 이벤트 함수 같은 경우는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떤 약속된 기능들을 하고, 그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그 약속된 기능들을 이제 반복해서 실행하는 것이 이제 이벤트 함수가 되겠죠. 그 외에도 이제 내장 함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미리 약속되어 있는 함수죠. 여러 가지가 있고, 만약에 객체마다 다 틀리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주 사용하는 것 중에 한두 개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et timeout이라고 하는 걸 좀 예를 들게요. 자, set timeout 내장 함수나 함수를 정의할 때 이제 괄호를 걸어닫고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에 fn이라는 함수를 배울 때 그 함수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함수를 지정할 때 매개 변수라고 해서 그 안에 어떤 값을 넣으면 그 값에 대해서 함수가 다르게 실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우리가 함수 시간에 다시 한번 더 함수를 좀 깊이 다룰 시간에 더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그렇게 이제 함수의 종류들이 있는데, 자, 내가 정의한 함수 말고 미리 약속되어 있는 함수 중에 set timeout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미리 약속되어 있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두 자리의 숫자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숫자는 함수의 이름을 적게 되고, 그 뒤에는 시간을 적게 되어 있어요. 그걸 미리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내가 실행할 함수, 그 뒤에는 시간. set timeout의 기능은 뭐냐면, 뒤에 이 시간이 지난 뒤에 fn이라는 함수를 실행해라. 약속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set timeout. 자, fn이라는 함수를 내가 마음대로 만들었어요. 연락창 테스트라고 찍어주게끔 만든 창이 있습니다. 이 함수의 기능이 언제 실행되냐면, 자, 3000이라고 적었는데, 자, 1000이 1초예요. 3000 하면 3초가 되겠죠. 10초 하면 10,000, 1초 하면 1000, 2초 하면 2000, 이런 식으로 1000이 1초입니다. 3초니까 3초 후에 fn이라는 함수가 실행되라.
일정한 시간, 그 뒤에 지정되어 있는 시간인 후에 앞에 있는 함수가 실행되라고 한 것이 setTimeout이라는 이제 그 기능입니다. 이 함수는 미리 약속되어 있는 함수고요. fn이라고 하는 함수는 내가 만든 함수예요. 내가 마음대로 이 안에 기능을 넣겠다는 얘기고요. 그 기능을 만든 것들은 언제 실행되냐면 setTimeout에 의해서 3초 후에 실행되는 겁니다. 그 좀 전에 우리가 온노드 창에다가 윈도우 좀 온노드 해가지고 넣었으면 윈도우가 실행될 때 그때 바로 나왔었잖아요. 그죠? 근데 얘 창이, 텍스트 창이, 얼라 창이 3초 있다가 나오게, setTimeout은 3초 있다가 나오게 합니다. 이것처럼 이제 setTimeout도 이제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미 이왕 이제 뭐 내장 함수 사용할 것 같으면 많이 쓰는 함수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쓴 거지만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미리 약속되어 있는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규칙대로 사용하면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설명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여기와 좀 비교해서 하나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 개는 더는 이제 set interval이라는 게 있습니다. set interval도 이제 그 약속되어 있는 규칙이 함수명과 시간이 되어 있어요. 두 자릿수를 이제 취해서 뭔가 기능을 수행하도록 미리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죠. 자, setTimeout은 요 뒤에 시간은 똑같아요. 3초면 3천이에요. 1초가 1000이니까. 3초 뒤에가 아니고 setInterval은 3초마다 3초 간격으로 자, fn이라는 함수를 실행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fn이라는 함수는 그냥 얼라창으로 테스트 따고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행해보면, 이제 실행시켜보면, 테스트 얼라창이 이제 3초마다 계속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얘가 계속 무한적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닫아줄 때는 밑에 문서로 아래쪽에 브라우저 문서, 도큐멘트 문서를 닫아주시면 돼요. 예, 그러지 않으면 계속 얘가 확인 눌러도 계속 무한대로 생성되니까, 그죠? 그래서 setInterval 같은 경우는 일정한 간격마다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실행해주는 것이 setInterval이라는 함수입니다. 그럼 setTimeout, setInterval 이런 함수들은 내장 함수라고 해서 어떤 규칙에 의해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규칙에 의해서 실행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주기적으로 뭔가 실행해야 되겠다고 뭔가를 주기적으로 실행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 코드를 적고 싶으면 setInterval 함수를 꺼내서 그 규칙에 맞게끔 작성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뭔가를 실행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내가 구성이 되면 그 코드를 적어줘야 된다 그러면 setTimeout이라는 우리가 함수를 꺼내가지고 그 규칙에 맞게끔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함수들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고 객체마다 다 또 종류들이 있고요. 이런 함수들은 우리가 이제 사전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써보면 또 많이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 함수를 꺼내가지고 그 기능이 우리 처음에 함수를 다 못 외우잖아요. 잠깐만 함수 사전 같은데 제가 나중에 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그 자바스크립트 함수 사전 보면 어떤 기능이 있다고 하면 어떤 기능을 어떻게 써라고 하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예, 그걸 꺼내가지고 규칙들에 대해서 대입을 한 번씩 해서 적용을 시켜보고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이제 하는 것이 이제 프로그래밍이 되겠죠, 그죠? 그걸 조합해서 응용해서 하는 것이 프로그래밍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대부분의 응용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다 응용 프로그램이에요. 자바도 마찬가지고,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고, C로도 마찬가지고, 함수를 잘 활용하는 거죠. 함수 기반으로, 그죠? 근데 함수와 변수들을 미리 약속되어 있는 변수들, 미리 약속되어 있는 함수들을 이제 그룹별로 묶어놓은 걸 객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클래스 객체입니다. 그러면 이런 함수가 300개, 변수가 200개, 이런 것들을 다
다 날려놓으면 구분할 수 없잖아요. 그죠? 섞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묶어가지고, 단위별로 시간에 관계되는 이제 객체, 그리고 날짜에 관계되는 객체, 버튼에 관계되는 객체를 묶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능들, 변수들 각각 묶어서 이런 것들 클래스나 객체라고 부르죠. 그 안에는 함수를 사용하고 그 안에는 변수를 사용하고 바꾸어주고 변경해주고 조합하고 여기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프로그래밍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 이제 객체제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런 객체들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객체 안에 윈도우라는 객체 안에 온노드라는 게 있고 도큐멘트라는 게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객체들 안에 함수가 그 객체에 해당하는 함수 또 공통의 함수 또 그 공통의 변수 속성들 그 기능들 특징들을 바꾸고 변경하고 조합하고 또 선언해주고 바꿔주고 뭐 이런 게 조합하는 것이 이제 프로그래밍입니다. 응용 프로그래밍이에요. 자바 언어도 마찬가지고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인데 함수를 사용하고 객체를 사용하고 함수를 어떻게 사용해서 표현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어차피 프로그래밍이 그런 것들입니다. 자바스크립트도 여러분이 함수를 잘 활용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합하고 그 해당하는 이벤트에 선언해주고 활용해주고 하는 것이 이제 규칙대로 코딩해주는 게 이제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내장 함수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이제 내장 함수하고 내장 함수 setInterval하고 setTimeout하고 섞어서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setInterval을 지금은 저거네. setInterval 다음에 setTimeout도 마찬가지인데요. setClear setTimeout 그리고 clearInterval이 있고 clearTimeout도 있고 있는데 뭔가를 주기적으로 만들어줬으면 혹은 이제 뭔가 했으면 해제하는 기능도 있어요. 보통 보면 지금 보시게 되면 setInterval 해제하는 것만 잠깐 설명을 좀 하고 하는데 자 setInterval 하게 되면 좀 전에 우리가 실행을 하니까 무한으로 막 실행하니까 창을 닫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웹브라우저를 닫지 않고 우리가 웹페이지를 검색하는 동안에 뭔가 주기적으로 시작했으면 끝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끝을 내게 넣을 수도 있지만 자동적으로 이제 끝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에서 끝이 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끝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setInterval이라는 걸 중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clearInterval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clearInterval은 여기에 이제 변수를 적어주게 되어 있어요. 함수를 직접 안 적어주고 변수를 적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setInterval이라고 하면 자 펑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죠? 펑션 똑같이 펑션 테스트를 3초마다 한 번씩 계속 실행해주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가 3초마다 계속 실행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3초마다 실행되라고 했던 setInterval이라고 했던 이 함수의 기능들을 잠깐 변수에 담아가지고 id1이라는 변수에 담아요. 자, 이걸 변수로 기억해놨다가 자, clearInterval을 하게 되면 이게 변수 setInterval 3초마다 실행되는 거를 해제 원상태 실행되고 있는 거를 지워주는 기능이 바로 clearInterval입니다. setInterval을 지워주는 게 clearInterval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만들었던 게 3초마다 FN을 한 번씩 계속 실행해라고 얼라창을 계속 띄우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자 setTimeout 해가지고 FN2라고 되어 있죠. 자, FN2 안에는 clearInterva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10초 있다가 FN2라고 이제 FN2를 실행이라고 했어요. FN2에는 좀 전에 주기적으로 반복하던
이제 세타 인터벌을 지워주라고 했던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함수 처음에 3초마다 딱 창 열리자마자 이제 그 3초마다 이제 얼라창이 계속 띄워집니다. 근데 그러다가 10초 지나면 3번이나 4번 정도 띄워지겠네요. 4번 띄워지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셋 타임아웃 10초 뒤에는 fn2가 실행되니까 그 주기적으로 반복하던 그 함수의 기능이 해제됐죠. 그죠? 그러고 나니까 3번, 4번 열리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이제 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셋 인터벌과 셋 타임아웃을 이제 동시에 쓰는데 셋 인터벌을 해제시켜주는 게 클리어 인터벌, 그리고 셋 타임아웃도 해제되는 건 여기 계절은 없지만 클리어 타임아웃 이런 식으로 해제, 여기 제가 이제 설명하고 하는 거는 지금 셋 인터벌을 이용했지만 우리 이벤트를 써주고 나서 혹은 어떤 함수를 하고 나서 해제하는 기능들도 같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객체에 대해서 윈도우라는 객체가 있으면 그 안에는 온노드라는 게 있었죠. 처음에 배웠던 것 중에. 자, 이렇게 객체 안에 또한 이제 윈도우 점돼 있잖아요. 그죠? 윈도우 점 했습니다. 좀 전에 봤을 때 함수를 봤었죠. 좀 전에 우리가 함수 형태를 보니까 함수가 뭐였었죠? 좀 전에 살펴본 함수가. 자, set interval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안에 변수 두 개가 들어갔어요. 자, 그거는 set interval이라고 하는 함수는 어디에 속해 있지 않고 그냥 공통으로 적용되어 있어요. set interval 뭐 이런 함수들은.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윈도우 점에서 오픈하고 괄호 열고 가로 닫고 이런 구조예요. 그죠? 윈도우 점하기 때문에 접근한다는 뜻이에요. 윈도우 안에 들어가 있는 오픈이라는 함수. 좀 전에는 그냥 어디 공통으로 되어 있는 그 함수예요.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메모리 내, 이 페이지 내에서. 근데 윈도우 점하게 되면 윈도우 안에 들어가 있는 오픈이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오픈이라고 하고 함수를 오픈이라고 적어주면 그 웹 브라우저 인식을 못합니다. 윈도우 안에 들어가 있는 오픈이라고 해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냥 김씨 하면 모르지만 우리 집에 있는 김씨 이러면 알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윈도우 안에 들어가 있는 오픈이라는 함수. 자, 오픈이라는 함수는 이제 3가지를 받게 되어 있네요. 그죠? 여러 가지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이제 3가지 형태를 받게 되죠. 요거는 나중에 제가 나중에 디폴트 값 요거는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 아까 주변에 2가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3가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는 주소, 하나는 가로 크기, 하나는 세로 크기입니다. 그러면은 윈도우 안에 들어가 있는 오픈이라는 함수는 윈도우에 들어가 있는 객체에 들어가 있는 함수 오픈이라는 함수예요. 얘는 3가지의 매개 변수를 쓰게 되어 있는데 실행을 쉽게 보면 왼쪽에 네이버라는 페이지가 네이버 대신 다음 눌러도 되고 다른 페이지를 써도 됩니다. 특정한 페이지가 가로 크기, 세로 크기로 열려지게 만들어주는 게 윈도우 점 오픈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좀 전에 윈도우.onload 해가지고 했던 거죠. 윈도우.onload는 펑션 해가지고 했던 우리 앞에 있는 페이지들 보시게 되면 그거는 윈도우에 들어가 있는 이벤트 함수, 윈도우에 들어가 있는 오픈이라는 함수 이런 식으로 약속되어 있는 함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함수에는 약속된 함수에는 이렇게 어디에 속해 있지 않은 공통된 함수도 있지만 윈도우 객체에 들어가 있는 document.을 했었죠. 그죠? document.get element by id 했었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document.window. 윈도우라는 클래스 안에 document라는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예제를 한번 해보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코드를 한번 적어볼까요? 자, 윈도우 점 오픈이라고 해서 우리가 빈 페이지를 열 때 이렇게 다운표 해가지고 400과 300, 가로 크기 400, 300의 빈 페이지를 여는데, 자, 그 변수를 윈에 담았어요. 저 윈. 자, 최상위 객체이기 때문에 윈에는 도큐멘트 속성이 항상 있습니다. 자, 항상 저기 도큐멘트 속성이 최상위 객체에 해당하는 건데, 요것도 내가 나중에 객체 설명할 때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놔두시고요. 돔 스크립트라고 해서 따로 여러분이 조금 더 깊이 배워야 되는데, 오늘은 자바스크립트, 다음 시간에 jQuery가 뭔지만 배우고, 나중에 이제 이걸 좀 혼용해서 쓰면서, 좀 기회가 되면 좀 심도 있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윈도우에 있는 오픈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창을 불러왔어요. 자, 그 창을 불러왔는데, 여기 해당하는 것들을 변수에 장악해야겠어요. 이 변수에 도큐멘트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도큐멘트라는 객체가 있어요. 도큐멘트 안에 있는 라이트 기능을 썼더니, 그 안에다 태그를 직접 집어넣었어요. 태그를 라이트 해가지고 안에 태그를 직접 집어넣었더니, 창에다가, 이렇게, 태그에 적지 않았죠. 이제 바디 부분을 적지 않았는데, 태그를 우리가 만들지 않았는데, CNC 동적으로 태그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는, 이 코드 내용들보다는, 이렇게 동적으로 태그가, 이렇게 삽입될 수 있다는 거, 요걸 좀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 의해서, 태그를 미리 만들어 놓고요. 태그를 만들어 놓고, CSS를 만들어 놓고, 그 CSS라든가 그 태그들을 동적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추가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동적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것들로 자바스크립트가 그런 역할들도 해주게 됩니다. 그냥 버튼을 달아가지고, 페이지 이동한다거나, 혹은, 함수의 내부적으로 페이지에 있는 계산을 해줄 때 쓰는 거 외에도 우리가 태그를 적어 놓고요. 구성 요소를 우리가 페이지 태그 레이아웃을 만들어 놓고 CSS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놨던 거를 바꾸어 버리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새로 만들어 버리거나 이렇게 태그를 만들기도 하고 삭제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자바스크립트 기능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는 보시게 되니까, 자, document.write 해가지고, 똑같이, 이제, 좀 전에 했던 내용과,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가 똑같은 게 아니고, 창이 열리지는 않았는데, 좀 전에 창을 하나 열어가지고, 그 창에다가 집어넣었잖아요. 지금은 윈도우가 열릴 때, 윈도우 안에 들어가 있는 open이라는 함수가 아니고, 윈도우에 들어가 있는 onNode라는 이벤트 함수입니다. 윈도우가 열렸을 때, 실행되는 함수를 정의를 해놓고 윈도우가 열릴 때 이 함수의 내용이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 좀 온노드는 이제 이벤트 함수, 윈도우에 들어가 있는 윈도우 객체에 있는 그 이벤트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윈도우가 열렸을 때, 자, 도큐멘트 안에 들어가 있는 라이트 함수, 자, 문서의 속성에 들어가 있는 문서 객체에 있는 write라는 함수를 통해서 자 여기에 텍스트를 적으면 텍스트가 적혀지겠지만 자 태그 내용을 이제 태그를 삽입하게 되면 H1 태그죠. 제목체로 크게 이제 제목체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동적으로 이제 내가 열리고 있는 그 창에도 동적으로 태그를 삽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태그를 삽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이제 바디 부분에 이미지 태그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넣었잖아요. 그죠?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자바스크립트 통해서도 동적으로도 뭔가 이미지를 삽입할 수가 있어요. 자, 바탕화면에 이미지 아무거나, 제가 이미지 그냥, 아무거나 가져왔어요.
아무거나 가져와가지고 js.html 혹은 js1.html이라고 하고 그 문서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이 문서를 만들고 있는 곳에 같은 경로에 물론 이제 폴더 지정하고 싶으실 폴더 경로를 적어주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그 그림 이름 img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사실 나중에 저 코딩하는 그 동영상에는 저 다르게 더 표현하겠지만 어쨌든 저 이미지를 여기다 갖다 놨습니다. 이미지를 같은 경로에 갖다 놓고요. 자, 도큐멘트에 create element라고 해서 엘리먼트 자체를 생성하는 게 있어요. 우리 이미지 태그 있죠. 자, 엘리먼트, create element라는 거는 이 태그 자체를 생성해 버립니다. 이미지 태그를 생성해 버려요. p 태그 마찬가지, p 태그, div 태그 이런 것처럼 속성을 요소들을 만드는 것이 엘리먼트 요소들을 창조한다는 뜻이죠. 그죠? 엘리먼트를 만들어냅니다. 그 만들어낸 엘리먼트를 이제 myImage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면 이 이미지 안에 있는 속성, 이미지 태그가 가지고 있는 속성, src with hate를 우리 지난번에 이미지 태그 가로 열고 src with hate 했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이미지, myImage 안에 들어가 있는 src 그 속성에다가 소스 속성에다가 자, pic.png, 자, pic.png라고 제가 이제 파일명을 내가 만들었어요. 그죠? 그 파일명을 불러오기 위해서 pic.png를 불러오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경로 지정했고, 위드 값 400, 400 했더니, 그리고 나서 도큐멘트의 body라는 부분에 append child가 이제 객체를 붙인다는 얘기예요. 객체를 추가한다는 얘기입니다. append 추가. 그 body라는 거 안에다가 보통 우리가 추가할 때는 어떤 요소를 추가할 때는 어떤 객체를 추가할 때는 어딘가에 하부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body라는 거 안에 혹은 뭐 p 태그 안에 body라는 거 안에 p라는 거 안에 들어가야 되듯이 이 body라는 거 안에 어디다가 내가 붙여야 될 공간, 객체를 포함시켜야 될 공간 그걸 앞에다 적습니다. 문서에 그냥 포함시키면은 문서 제일 상위에 위치하게 되어 있고요. 문서의 바디나 상위에 똑같은 거니까 문서의 바디에 최상위에 이제 붙입니다. 그럼 myImage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실시간으로 그죠? 온로드 하게 되면 태그에 적어주지 않아도 이미지라는 태그를 동적으로 생성을 해서 그 태그의 속성을 우리가 pic.png를 불러오게 만들었고 크기를 400, 가로 400, 세로 400을 만들어서 자, 바디 부분에 붙였습니다. 그죠? 바디 부분에 포함을 시켰어요. append child를 통해서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불러온 이미지 태그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속성을 부여한 것처럼 똑같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다가 우리 A 태그 만들어가지고 이미지 태그 해가지고 A 태그 만들어 감싸가지고 뭐 이렇게 해놨었죠. 그것보다 이제는 이제 속성을 이용해서 myImage라는 이제 객체를 만들었으니까 객체가 이미지라는 태그가 이제 myimg라는 걸로 이제 그 치환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뭐 이렇게 뭐 대환되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myImage라는 걸로 이제 만들어진 객체가 그 안에 이제 그 이미지를 불러왔고요. 그리고 400, 400 크기로 불러왔고, 가로 400, 세로 400 불러왔고, 그 다음에 얘가 onClick이라는 이벤트를 이제 부여했습니다. myImage에다가 onClick을 부여했더니 A 태그 같은 거 쓰지 않고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onClick 했더니 이렇게 그 이벤트 함수도 적을 수 있죠. 이렇게 그 body라는 부분 쓰지 않고 동적으로 태그를 만들었다가 사라지게 했다가 뭐 생겨났다 했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태그를 미리 만들어 놓고 물론 또 없어졌다가 붙였다가 쓰려다 해도 되지만 태그를 적지 않아도 동적으로 자바스크립트 통해서도 태그를 만들고 삭제하고 수정하고 하는 기능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태그를 이제 추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추가 태그를 뭐 한 개만 쓰는 게 아니라, 자, out이라는 변수에, out이라는 그거 안에 이제 문자열을 쭉 적어놓는데, 문자열을 이제 내용물, 컨텐츠 내용물을 이제 적어요. 이제 문자열이 되겠죠. 문자열을 적는데, 이제 태그를 작성해서 문자열 자체를 태그로 만들어가지고 얘를 갖다가 이제 집어넣게 되면 그 안에도 이제 태그가 생성되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이게 오타가 좀 났는데 내가 실습 시간에 가로 닫고가 빠졌죠. 아래쪽에 바디 부분을 보시게 되면 div id는 con content라고 해서 가로 닫아야 되는데 좀 빠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div 하나 만들어가지고 id를 con이라고 붙였어요. 자, 그 con이라고 붙여놓고, 자, 여기다가 이제 out이라는 변수에는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문자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 문자열을 넣었는데, out에다가 그 ul이라는 태그를 원래 있던 데다가 ul을 태그를 더했어요. 그래가지고 out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누적되는 거죠. 원래 있던 값에다가 원래 값을 더 더하는 거. 자, 그런데 여기 플러스는 하는 것은 누적을 하게 out은 out 플러스 오른쪽에 값 되어 있는 거를 줄여서 플러스는 해가지고 이렇게 값을 이렇게 누적을 시키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결국에는 UL 밑에 LIFM 3개 들어가고 마지막에 슬래시 UL로 닫아주는 요 태그가 out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대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도큐멘트에 con이라는 걸 찾아가지고 div에 했던 거죠. div id를 con이라고 했던 그 요소를 찾아가지고 그 안에다가 inner HTML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럼 HTML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실행했더니 실행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 태그가 작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태그를 좀 살펴봤고, 또 다른 파일 하나에는 이제 제가 코딩하는 장면들을 좀 넣어놨습니다. 그것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는 특별히 이제 뭐 과제 같은 건 없고, 이번 주 시간하고 jQuery 시간은 이렇게 두 종류의 파일을 해서 그 집중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그냥 그 PPT 화면에다가 동영상 녹화했던 거 하나 하고, 이제 그거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코딩했던 부분을 좀 섞어서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따로 없고, 그 캡처 화면만, 각 시간당 캡처 화면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jQuery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다 배운 건 아니고, 한 도입 부분 정도, 이걸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어떤 걸 활용할 수 있다는 걸 배운 거니까, 이제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내용하고, 이제 나머지 상세한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수업해가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jQuery에 대해서 좀 배울 건데, 자바스크립트보다 사실 jQuery를 더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앞으로.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전에 우리가 오늘 많이 살펴보진 않았는데, 코드가 긴 것들은 많지는 않은데,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사실은 굉장히 좀 길어요. 우리가 지금 기능들을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체감을 하기가 힘든데,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듣게 되면 쓸데없는 코드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고요. 너무 이제 우리가 가독성도 떨어지고, jQuery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약간 좀 편리하게 쓰여진 코드의 집합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jQuery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를 그대로 쓰는 거, 이렇게 이제 뭐, div id를 예를 들면 부여해 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그걸 요소를 가져오기 위해서, document. get element, 뭐 이런 식으로 이하로 뭐 이렇게 함수를 써가지고 불러온다거나, 또 이벤트 표현하기 위해서 이벤트 함수를 쓴다거나, 종류별로 쓴다거나, 이렇게 하면, 코딩하는 데서 생산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압축해서, 사용하기 편하게 만드는, 코드의 집합들을, 만들어진 코드의 집합들을 구성된, 이제 이제 하나의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중에서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jQuery입니다. 주로 jQuery를 많이 쓰게 될 거예요. jQuery는 만약에 자바스크립트 10줄을 적는다 그러면, jQuery 한 두세 줄, 혹은 한두 줄, 짧은 거는 그렇게 줄일 수 있는 간단하고, 이미 만들어진 코드를 압축해서 기능들을 좀 묶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jQuery가 어떤 건지 좀 설명하고, 두 주 정도 이렇게 이번에 자바스크립트, 다음에 jQuery. jQuery 설명하려면 제가 자바스크립트 설명을 또 했어요. 그죠? 그래서 한 두 주간을 그렇게 이제 학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HTML, CSS, 자바스크립트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웠으니까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앱 제작에 필요한, 웹앱 제작에 필요한 간단한 프로젝트를 한두 개씩 이제 해 나가면서 좀 이해를 돕는데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시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제는 없고 캡처 화면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